안녕하세요. 암요미입니다. 오늘은 조금 짧고 가벼운 이야기로 가져왔어요. 바로 진정한 버블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잡아봤는데요. 빠르게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뻔한 제 이야기부터 시작해 봅니다. 바로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제가 처음 삼성전자를 산 건 2018년의 일이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처음 주식을 사게 됐고, 이때 삼성전자가 말이죠. 별로 비싸진 않았어요. 물론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겁니다. 45,000원 정도에 첫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018년 연말 되어서는 3만 원 후반대까지도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2021년이 됩니다. 당시 국장 분위기가 좋았죠. 8만 원이 넘었어요. 그 이후에는 어땠나요? 사실 팔지 않으면 문제는 안 됩니다. 어차피 손실을 확정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집을 사면서 주식을 팔아야 했는데 말이죠. 당시 주가가 5만 원대로 돌아와 있었다는 말이에요. 명백한 손실 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얼마인가요? 6월 22일 종가 기준으로 자그마치 35만 원을 넘겼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을 하면 끝도 없죠. 저는 당시에 잔금을 앞두고 매일 주식 잔고를 보면서 마음이 쓰렸어요. 내가 되게 고점을 잡았다는 생각에 말이죠. 그때 확실히 느낀 감각 중 하나인데요. 똑같이 실현하지 않은 손실이든 수익이든 간에 손실은 아무래도 더 괴롭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고점을 잡았다는 생각은 유쾌하지 않은 것이더라고요. 문제는 고점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요즘은 주로 미국 주식을 보는데요. 미국 주식에는 참고할 만한 유명한 지표가 하나 있죠. 바로 CNN에서 2012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Fear and Greed Index입니다. Fear and Greed Index는 총 0부터 100까지 점수를 매기고 Extreme Fear에서 Extreme Greed까지 총 5개로 섹션을 나누고 있습니다. 해당 지수는요, 총 7개의 지표를 기반으로 값을 산출하는데요. 시장 모멘텀, 주가 강도, 주가 폭, 풋콧 옵션 비율, 시장 변동성, 정크본드 수요, 이렇게 7개의 지표에 대해서 각각 정교화한 후 동일 가중치로 결합하여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풋콧 옵션 비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기사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For the clearest demonstration of investors' manic mood, look beyond the stock market to the trade in options. 투자자들의 광적인 심리를 가장 명확하게 확인하려면 주식시장을 넘어 옵션 거래를 바라보아야 한다. 라고 말이죠. 해당 기사는요, 6월 18일에 나온 기사이고요. 제목과 부제 먼저 보여드릴게요. America's bull market has entered its manic phase. 미국의 강세장이 광기 상태에 진입했다. Options market show optimism is giving way to euphoria. 옵션 시장은 낙관주의가 도취감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사에 앞서서 옵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옵션의 개념은 사실 낯설지만 이해하면 간단하죠? 어쩌면 단편적인 설명일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풋옵션과 콜옵션에 대해서만 말해볼게요. 콜옵션은요, 주로 가격이 오를 것 같을 때 많이 삽니다. 콜옵션은 미래에 내가 특정 가격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내가 3개월 안에 10만 원에 살 수 있는 콜옵션을 가지고 있다면, 만약 삼성전자의 가격이 현재 35만 원이면 보유한 콜옵션을 행사해서 10만 원에 사서 현재 가격이 35만 원에 팔면 이득을 보잖아요. 풋옵션은요, 반대로 주로 가격이 하락할 것 같을 때 많이 삽니다. 풋옵션은 미래에 내가 특정 가격의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내가 3개월 안에 10만 원에 팔 수 있는 풋옵션 가격을 가지고 있다면, 만약 삼성전자의 현재 가격이 7만 원이 되어도 보유한 풋옵션을 행사해서 10만 원에 팔면 손실을 방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단편적으로만 보자면 콜옵션을 사람들이 많이 사면 앞서 본 Fear and Greed 인덱스에서 Greed 쪽으로 치우친다고 볼 수 있고, 풋옵션을 사람들이 많이 사면 Fear 쪽으로 치우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상대적인 개념이긴 합니다.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추론 한 가지를 해보죠. 전제 조건은 시장은 되게 천천히 오르고 급격하게 폭락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Markets tend to rise slowly but plunge quickly.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말이죠. 올라가는 건 천천히 올라가도 내려가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동일한 조건이라면 풋옵션과 콜옵션 중에 더 가치 있게 평가되는 건 어떤 걸까요? 정답은 바로 풋옵션입니다. 왜냐하면 옵션이라는 게 일종의 보험 계약과 비슷하기 때문이죠. What is more, markets tends to rise slowly but plunge quickly, making puts more valuable than equivalent calls. 게다가 시장은 되게 천천히 오르고 급격하게 폭락하는 경향이 있어 동일 조건이라면 풋옵션이 콜옵션보다 더 가치 있게 평가된다. 여기엔 사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옵션이라는 건 사실 보험과 비슷한 기능을 하기 때문이죠.
일반적인 풋옵션은 만기일에 정해진 행사 가격으로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투자자는 처음에 옵션 매수 비용을 지불하는 대가로 주가가 폭락하더라도 손실을 제한하면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바로 이러한 옵션의 본질적인 기능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콜옵션보다는 풋옵션의 수요가 많아야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주가가 갑자기 폭등할 것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야 하는 기관 투자자는 거의 없죠. 그러나 주가가 폭락했을 때 자산을 보호해야 하는 기관들은 아주 많기 때문이죠. 예를 들자면 대학 기금들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보험을 찾는 기관들은 대체로 돈을 많이 벌기 바라는 개인보다는 일반적으로 규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자연히 더 크겠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기사에서 지적하는 일명 manic phase입니다. So it is remarkable that the average call option for stocks in the tech-heavy Nasdaq index is now almost as expensive as the average put. 따라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종목들의 평균 콜옵션 가격이 현재 평균 풋옵션 가격만큼 비싸졌다는 사실은 매우 이례적이고 놀라운 일이다. 현재 주식시장에서 일명 투기 세력이 너무나도 활발하게 거래를 한 나머지 규모가 훨씬 더 큰 보험 매수자들을 압도할 정도라고 말이죠. 구체적인 수치를 한번 확인해보죠. 해당 그래프는요, 우선 나스닥 100에 대해서 간단하게 동일 만기와 동일 행사 가격의 풋옵션과 콜옵션 중 어느 쪽이 더 비싼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현재 수치를 보면 6월 18일 기준으로 0.9797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풋옵션 가격과 콜옵션 가격이 거의 동일해진 거죠. 일반적으로는 앞서 말했듯이 풋옵션이 콜옵션보다 비싸기 마련인데 지금은 풋옵션과 콜옵션이 사실상 같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더 비싸게 거래되던 하락보험인 풋옵션의 프리미엄이 거의 사라졌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투자자들이 하락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보다 상승 기회를 잡는 데 거의 동일한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는 투자자들이 하락 위험보다 상승 기회를 놓치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극단적인 낙관 심리를 시사하는 것이니 기사에서 내세운 유포리아와 정확히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참고로 그래프를 하나 더 봐볼게요. 이 그래프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5년 추이를 가져온 건데요. 먼저 이 지표를 정의해보죠. 줄여서 CPCI로 부르는 이 지표는 전체 주식 옵션 시장에서 거래되는 풋옵션 거래량을 콜옵션 거래량으로 나눈 것이거든요. 앞선 지표가 가격이었다면 지금 지표는 거래량입니다. 물론 이건 S&P 전체에 대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1보다 크다는 건 풋옵션 거래량이 더 많아서 방어적 공포 성향이 짙다는 것이고 1보다 작다는 건 콜옵션 거래량이 더 많아서 낙관 탐욕 성향이 짙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는 심리지표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작을수록 greed, 커질수록 fear라고 간단하게 이해해보죠. 편하게 그래프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게요. 먼저 2022년 이전을 보면 비율이 1.3에서 1.84 이렇게 높은 수준을 보입니다. 이는 코로나 이후의 변동성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고 금리 인상 이후 해지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풋옵션 비율이 높아졌음을 보여주죠.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대비했다는 걸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높았던 지표는 2023년을 기준으로 비교적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대략 1.2 정도에서 1.0 전후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24년에서 2025년은 중간중간 SVB 사태 등 시장 급락으로 인한 풋옵션 수요 증가에 따른 스파이크는 존재하지만 전체적으로 0.9에서 1.1 값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점차 콜옵션 비율이 늘어난다고도 볼 수 있고 풋옵션 비율이 줄어든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AI 기술주 랠리가 시작되기도 했죠. 그럼 전체적으로 추세를 보면 먼저 장기적으로 해당 지표가 하락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럼 콜옵션 비중이 늘어났다는 것이니 시장이 과거보다 구조적으로 더 상승 베팅 중심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거래량에서의 특이점도 이야기합니다. Trading in stock options has boomed, and trading in ultra-short contracts which are great for gambling but almost useless as insurance has expanded even faster. 전체적으로 주식 옵션 거래가 늘고 있는데 심지어는 그 중에서도 초단기 계약 거래의 비중이 높아졌다고 말이죠. 초단기 계약 거래라는 건 달리 말하면 기존에 말한 옵션 기능 중 보험과는 거의 관련이 없죠. 이러한 초단기 계약 거래가 확장되고 있는 옵션 시장의 현황을 기사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Today, however, much of the options market is better understood as a casino in which funds gamble on stock prices. 그러나 오늘날 옵션 시장의 상당 부분은 차라리 타짜들이 주가를 두고 도박을 벌이는 카지노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이코노미스트가 우선 제시한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국의 대형 청산소인 OCC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5년에 기록한 거래량은 2020년 거래량의 거의 2배에 달한다. 이는 2020년이 역대 거래량임을 생각하면 놀라운 수치다. 둘째, 파생상품 거래소인 CME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당일 만료되는 S&P 500 지수 옵션 거래량은 2025년에 2012년보다 3.7배나 늘었다. 한번 확인해보죠. 2020년 업계 데이터를 보면 전체 옵션 시장의 계약 수준은 약 75.2억 불입니다. 2025년 업계 데이터를 보면 전체 옵션 시장의 계약 수준은 약 152억 불이네요. 대략 2020년에 비해 2배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초단기 옵션에 대한 자료도 보겠습니다. 제로DTD SPX 옵션에 대해서 보죠. 이건 최근 미국 증시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는 초단기 파생 상품 거래 종목인데요. 이전의 옵션과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거래일입니다. 과거에는 옵션 만기일이 한 달에 한 번이거나 일주일에 월수금 3번뿐이었던 것에 비해서 시카고 옵션 거래소가 2022년 말부터 화요일과 목요일 만기 상품까지 추가하면서 현재 SPX 옵션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이 만기일입니다. 따라서 언제든 당일 만기 상품을 거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시카고 옵션 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제로DTD SPX 옵션은 2025년 계약수 기준으로 평균 약 200만에서 230만 계약 수준인데요. 이는 전체 SPX 옵션에서 약 59%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2015년도 옵션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리뷰에 따르면 6년 연속 사상 최대 규모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옵션 시장의 해지 기능에서 투기와 단기 베팅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기사는 이러한 현상을 It means the casino crowd is trading so furiously that its activity outweighs that of much larger insurance buyers, and it is betting that the prices will go to the moon or Mars. 이들은 주가가 달을 넘어 화성까지 갈 것이라는 맹목적인 상승에 베팅하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다만 기사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의문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콜옵션 가격 상승이 곧 광기라는 해석은 다소 단순할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기관이 주식을 보유함에 따라서 해지를 위해서 풋옵션을 보유했지만 현재는 ETF 시장 자체가 확대되기도 했고 이외에도 구조화된 상품이나 변동성 자체가 증가하기도 했고 이에 따라 기관 외의 시장 참여자들의 여러 수요가 증가하면서 단순히 콜옵션 수요 증가를 개인들의 광기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되려 옵션 거래량 급증은 시장 성숙의 결과일 수도 있고 단순하게는 모바일 시장 확대, 제로DT 상품 등장 등에 따른 시장 발전에 의한 요인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외환 시장 거래량이 증가했다고 해서 항상 버블은 아닌 것처럼요. 그럼에도 분명하게 우려해야 할 지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로DT 거래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부분 말이죠. 당일 만기 옵션 거래는 사실상 해지라기보다는 투기 목적이 강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부분이죠. 또한 AI 관련 종목 쏠림 현상도 심각할 뿐만 아니라 실제 통계적으로 Fear and Greed 인덱스에서 극단적 탐욕 구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런 결론이 가능할 겁니다. 옵션 시장은 분명히 유포리아적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투기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2000년형 버블 붕괴를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시장은 AI 생산성 혁명이라는 실질적 펀더멘탈 강화를 겪고 있기에 이에 투기적 과열이 동시에 존재하는 복합적인 국면에 가깝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사의 마지막 문장을 인용해서 말씀드릴게요. 파티는 이제 통제 불능의 상태로 치닫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이 관기가 한동안은 더 지속될 수 있다. 하지만 숙취를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나중에 찾아올 고통은 더 아플 것이다. 물론 판단은 개인의 몫입니다.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내용을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